reptilian과 인간의 혼혈 종족, 신의 계획, 피라미드 파워? 피라미드 속에서 생활하면 생체 에너지를 활성화하여 질병에 대한 면역 기능을 향상, 유해한 성분 배출 촉진시킨다고 하네. 병원이 피라미드처럼 생겨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집이 피라미드처럼 생기면 땅값이 비싸니까 그건 좀 무리일까? 오지에다가 시골에다가 피라미드처럼 건물 지어서 살면 좋을 텐데, 종교라도 가진 분들이 그런 데서 살진 않겠지? 노년에 마음 맞는 사람끼리 거기서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도 드네. 1930년대 서구에서 완전 뜨거웠던 유사과학, 이미 검증된 건데 유사과학이라고 하네. 체코의 카렐 드르발이라는 무선 기술자가 피라미드 모형을 만들어 여러 실험해 본 결과 과학적으로 피라미드 파워가 존재한다는 걸 증명했다고 하네. 피라미드가 있으면 네 면이 있잖아. 그 네 면을 동서남북으로 맞춰 피라미드 모형을 만들어 내부 중심의 바닥에서 3분의 1 정도 되는 지점, 거의 중간에서 좀 미치겠네. 그 지점에 차크라, 기, 이런 에너지가 모여 이걸 피라미드 파워라고 부르는데, 앙투안 보비스라는 사람이 피라미드를 연구하던 중 피라미드 안에 죽은 고양이 시체를 발견하게 되는데 썩지 않고 수분만 다 빠져나가 미라처럼 말라 있었다고 하더라. 이를 보고 피라미드 모형을 별도로 만들어 이것저것 넣어 실험했고, 결과는 부패 억제, 탈수, 식물 성장 촉진, 힐링의 효과가 있었다고 하네. 이집트 사람들은 이런 기술을 알고 있었기에 피라미드를 짓고 왕의 시신을 오래오래 보존하기 위해 그랬는지 모르겠다. 이집트 왕의 시신이 위치한 피라미드 높이에 3분의 1 정도 밑에 물건을 두면 오래오래 보관할 수 있고, 물은 깨끗해지고 심지어 맛도 좋아진다고 하는데, 우유는 부패하지 않고 치즈가 되었다고 한다. 다른 음식들 또한 맛이 더 좋아졌다고 하는데, 수분기 쫙 빠지니까 썩지 않고 그럴 수도 있어 보인다. 심지어 술맛도 좋아진다 하더라. 동물과 인간은 건강해지고 두뇌 활동도 증가한다고 하는데, 시험 공부할 때 이 안에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아. 시간이 지나 일본과 한국에서도 이 피라미드 파워가 유행했다고 하는데, 기억하는 분들은 옛날에 커다란 피라미드 텐트 이런 것도 팔았다고 하더라. 면도날은 가만히 놔두면 녹슬고 무뎌지는데 피라미드 형태의 물건 안에 넣어 보관하면 피라미드 파워 덕분에 생생하게 새 것처럼 보관이 가능하다고 하더라. 이걸로 특허까지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피라미드는 고대 외계인의 작품이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그 큰 돌들을 쌓아서 그렇게 거대한 건물을 지었단 말인가. 어릴 적부터 외계인이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참으로 많이 들었는데, 전기를 모아놔서 사용하는 건전지, 이거 1800년경에 이탈리아 과학자 알렉산드로 볼타가 최초로 발견했다고 하는데, 1879년 에디슨이 전구를 최초로 발명했. 이런 사실들이 뒤집히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피라미드의 존재는 이 과학자들이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있었던 거 맞지? 다들 아는 사실이야. 기원전 2500년경 고대 이집트 제6 5왕조 시대에 금속 물병과 대접에서 전기 도금의 흔적이 발견. 이때 당시 청동기 시대였다 하는데, 이집트에서는 이미 철을 사용했다고 하더라. 이집트 덴데라 사원 안에서 특이한 그림이 발견되었고, 그림 속 사람들은 거대한 전구 모양의 형상을 들고 있고, 어떤 상자 같은 모양의 물건에서 전기선처럼 생긴 줄이 전구의 모양을 띤 형상에 연결되어 있었다는 그런 모습이 그려진 그림이 발견되었다고 하네. 이건 영락없는 전구로 보였기에 더 신기한 건 백열전구의 필라멘트처럼 보이기도 했다고 하더라. 2007년 발터 가른이 벽화 속 내용을 복원해 전구로 만들어 빛을 밝히는 데 성공. 그림에 나온 대로, 그리고 글에 적힌 대로 그 물체의 치수를 정확하게 맞춰 재료 또한 맞춰서
그대로 재현해봤더니 불이 들어왔다고 하네. 피라미드 중 쿠푸 왕의 대피라미드가 전력 발전소 역할을 했을 거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국제이론 물리연구팀이 대피라미드가 피라미드 안에 있는 왕의 방과 기단 아래 전자기 에너지, 이것들을 모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하네. 외부 에너지를 흡수해 한 곳에 모은다고 하는데, 자, 여기까지가 나무위키랑 검색해본 내용 짬뽕으로 섞은 거였는데 다 뻥은 아니겠지. 괴고리, 괴소리 시작해볼게. 꾸준히 금이 필요한 고대 외계 종족이 있었어. 그들의 고차원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금은 필수 연료 같은 거였는데, 그래서 지속적으로 금이 있는 행성들을 정찰하게 되었고 어느새 지구 행성에 도달하게 되었지. 많은 금을 차원 이동시키려면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했는데, 이를 위해 원시적인 구조물을 지어야 했어. 사실 이들은 이렇게 거대한 구조물을 굳이 지어야 할 필요는 없었는데, 지구상 자기장 덕분인지 태양에서 몰려오는 전자기파 때문인지 그들이 타고 온 우주선에 배터리가 가만히 있어도 닳듯 방전 비슷하게 생겨나고 있는 거야. 금 채굴은 기계와 생물체가 융합된 그들의 하수인을 시켜 채굴하면 되었으나, 이들 또한 막대한 에너지에 의존하는 존재들이기에 번거롭지만 이 땅의 생물들을 세뇌시켜 금 채굴에 투입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다. 이 땅에 번성한 파충류가 있었는데 이들을 일하는 데 적합한 형태로 만들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에 급조하여 고대 종족의 형상과 비슷하게끔 새로 만들게 되었어. 여기에는 공룡들의 유전자가 들어가 그렇게 탄생한 게 reptilian이었고, reptilian들은 공룡과 소통이 가능하였어. 공룡들을 이용해 거대한 돌을 이동하는 것 또한 가능했지. 아무리 에너지를 아낀다 하여도 이 정도로 아껴서는 고대 종족의 고향 행성과 연결된 웜홀을 연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기에, 꾸준히 방전되고 있는 우주선의 코어 에너지, 더 이상 아낀다고 될 일이 아니었기에 오래된 선조들이 사용했던 식민지 행성에 건설되어 있던 고대 건축물을 따라 짓기로 하였다. 금 채취보다 우선적으로 행해졌는데 이때 지어진 게 피라미드였어. 각 지역별로 여러 곳에 피라미드를 짓게 되었는데, 이는 그들의 고향 행성에 지어진 위치대로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흉내내기 형식으로 그렇게 따라서 피라미드를 짓게 된 거야. 건물들을 다 만들고 나니 효율을 떨어졌으나 그래도 30%의 기능을 하였고, 약 500년 정도의 충전이면 차원의 문을 여는데 충분한 에너지가 모일 시기였기에, 뭐 어차피 금도 채취해야 하는 상황이라 금광도 건설하였고, reptilian은 공룡들을 부리며 금을 채취하기 시작했지. 가끔은 허기진 공룡들이 자제력을 잃고 관리자 reptilian들을 공격하는 경우도 생겼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고대 종족, 그냥 신의 종족이라 하자, 신은 reptilian에게 더 강력한 두뇌를 주어 현존하는 생물종 중에서 어느 정도 강력한 텔레파시가 가능해졌어. 지상의 그 어떤 공룡도 컨트롤이 가능해진 reptilian족, 이들은 신의 종족에게 순종적이기도 했지만 사실 뭐 겉모습은 별거 없어 보였어. 신들이 그렇게 그냥 별거 없이 보였다고. 그렇다고 엄청나게 무서운 행위를, 잔인한 행위를, 압도적인 행동을 보여준 것도 없었기에 신의 종족에게 반란을 일으켰어. 될 것 같은데, 쟤 별거 없을 것 같은데. 명분은 노예의 해방. 신들이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었고, 자신의 수화, 생체 조직과 기계로 이루어진 그 기계 수화로 인해 reptilian족 대부분이 진압이 되었는데, 이때 reptilian의 수가 3분의 2가량이 죽게 되었고, 신기하게도 reptilian은 용맹하기 이를 데 없는 종족이었어. 옆에서 동족이 죽어나가면 겁을 먹어 납작 엎드리거나 그런 행동을 할 법도 한데, 한번 반란을 일으킨 reptilian들은 전멸을 불사하고 덤벼들었고,
결과는 뻔하지. 일부 소수의 reptilian족은 이 땅을 벗어나지는 못했으나 지하 동굴 깊은 곳 어딘가로 도망갔고, 이때 공룡의 기동력을 빌려 달아나게 되었어. 신에게 받은 발전된 두뇌 덕분에 그들은 자체적으로 이 땅 지하에 자리 잡게 되었지. 신이란 존재는 참으로 독특했던 게 화가 날 법도 했는데, 이런 상황을 예측이라도 한 것처럼 예전에 눈여겨봐왔던 유인원을 급속도로 진화시키기 시작했어. 예전 reptilian처럼 생명력이 강인한 것도 아니었고 지능이 뛰어난 것도 아니었어. 사실 이 유인원들에게 reptilian처럼 두뇌를 발달시키는 기술을 적용할까 고민하다가 나약한 신체 덕분에 무분별한 기술로 금방 서로를 살상하게 될까 우려되어, 그런데다 예전 reptilian처럼 신에게 대항할까 혹시 모를 귀찮은 일이 생길 거 원치 않았기에 유인원을 진화시킬 때 많이 부족하게 그렇게 만들었지. 그래도 수명은 500년을 살아가게 되었는데, 이때 만들어진 게 고대 인류. 수명은 500년은 되었고 급한 진화를 통해 부작용이 있긴 했는데, 부작용이라 볼 수도 없는 게 인간이 인간족의 피를 마시게 되거나 살을 탐하게 되면 미쳐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끔 그렇게 유전자 코드에 새겨 넣었던 거야. 과거 reptilian족은 지구상에 수많은 공룡들이 있었기에 자신의 피와 비슷한 혈액을 언제든 구할 수 있었기에 동족 포식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어. 태어날 때부터 이상한 돌연변이 증세가 없는 한 그랬다고. 이는 확률이 너무 적었고 종족 내부에서 통제 가능했기에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어. 그러나 인간족의 내용은 조금 달랐지. 인간족 서로와 비슷한 살과 피를 구하려면 자신들을 직접 사냥하여 식량으로 삼아야 했기에, 사실 지능이 높은 종일수록 그 맛이 더 좋다나 뭐라나. 신체 자체가 잘 유지되기 위해 가장 영양 밸런스가 완벽한 것은 같은 종족의 피와 고기일 수밖에 없을 테니, 이렇게 reptilian과는 상황이 달라서 인간족에게는 동족 포식을 하게 되면 뇌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금제를 걸어놓게 된 거지. 미친 인간들이 가끔 몇 발견되니 이때마다 인간족 우두머리는 이 일을 스스로 처리하였고 인간들은 신에게 절대 복종하였어. 사실 대들고 반란을 일으킬 그런 능력 자체가 안 되었으니, 그래서 금채굴도 느리긴 했지만 시작이 되었고, 가끔은 인간족을 염탐하러 온 reptilian과 마주치곤 했는데, 공룡 중 한 종류라 받아들인 아직 많이 어리숙한 인간. 그러다 인간족 하나 둘씩 사라지는 날이 오기도 했다. 어디 공룡에게 물려갔나, 어디 들짐승에게 습격을 받았나. 처음엔 그렇게 받아들였어. 자신들의 지하 동굴로 인간들 몇몇을 납치하여 관찰하며 실험도 한 reptilian. 신에게 받은 월등한 두뇌 덕분에 텔레파시가 가능하여 자신들보다 하등한 존재와는 소통이 가능했기에 인간들이 어떤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고 신에게 어느 정도 복종하고 있는지 앞으로의 가능성까지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했어. reptilian들은 신에게서 떠나온 날부터 지속적으로 강해지기 위해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빠른 과학 문명을 이루었는데, 이때 인간의 유전자와 자신들의 유전자를 섞어 또 다른 존재를 만들기로 결정한 거야. 인간과 reptilian 자신들은 신들이 걸어놓은 금제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에 이에 자유로운 지성체를 만들어 이 땅에서 신들을 몰아낼 힘은 없었으나 금제가 걸려있지 않는 지성체들의 수가 월등히 늘어난다면 그들 또한 함부로 하지 못할 거라는 헛된 희망을 품고 인간과 reptilian의 이종교배와 유전자 변형에 대한 실험을 꾸준히 이어가게 되었는데, 과연 이런 사실을 신들은 모르고 있었을까? 진짜 몰랐을까? 이미 알고 있었다. 그들이 창조했던 처음 그렇게 태어난 존재는 신들이 그들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장치가 되어 있었고, 그들은 신들의 그런 기술을 전혀 모르는 상태. reptilian이 2세, 3세 태어나면서 신들도 그들에게까지는 감지하지 못했으나
처음 만들어진 랩틸리언에 한해서는 확실히 그 움직임과 생각을 알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었지. 이미 이런 일들을 예측이나 했던 것처럼 지켜보는 신이란 존재는 reptilian과 인간이 조합된 존재가 만들어지기만을 기다렸어. 왜 그렇게 했을까? 배신하려는 행위. 이거 보이면 가서 멸하고 그래야 하는데 인간의 생각과 사고방식이 전혀 다른 신이란 종족은 아주 오래전에 생식 능력을 상실한 상태라. 물론 인공적으로 생식 능력을 살려놓을 수는 있었으나 너무너무 오래 살아온 그들은 새로 태어난 미숙한 자신들의 종족 중 독특한 성향을 가진 몇몇이 저지른 과거의 사건 사고를 잊지 못한 상태라 더 이상의 종족 번식은 금지되게 되었어. 이들 신의 종족은 자신들의 창조자를 배신하고 뒤엎어버린 이단아 같은 존재였고, 그렇게 신의 자리를 빼앗은 다음 신의 행세를 하며 오랜 기간을 살아온 그들. 야근 그들은 자신들의 원래 성향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에 자신들의 종을 위협할 만한 것들은 싹을 모두 자르며 지내왔는데, 그게 타 종족이었다가 끝내 자신의 종족까지 그 테두리 안에 포함이 되니 심지어 자신의 자녀, 자녀의 자녀, 이들 또한 견제당하고 어디 가둠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 생겨났지. 그렇게 신들의 종족에도 여러 파가 나뉘고 원로들에게 공격당하고 핍박당했던 젊은 개체들이 모인 파가 의회를 장악했고, 원로들은 결국 쫓기는 신세까지 되었어. 이런 이유로 더 이상 종족 번식은 하지 않게 되었으나 reptilian족과 인간족의 유전자를 받은 하이브리드 종족의 탄생, 이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 개체, 여기다 자신들의 신의 종족의 유전자를 섞어 충성스러운 자손의 번식이 가능할 거라 상상하게, 아니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야. 자신들을 만든 신을 처단한 이단아 종족, 그렇게 신에게 대항하여 스스로 신이 되는 길을 선택했던 영웅들, 그 영웅들의 후손은 과거 신에게 했던 행위에 대한 환멸을 느껴 영웅이 아닌 마왕화시켜 반대로 몰아내게 되었다. 역사는 반복된다 했던가. 최고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옛 신들은, 영웅이라 칭송받던 그들은 이제 이 먼 곳 변두리에 위치한 지구별에서 이런 전쟁놀이, 에너지 추출, 미개한 종족 실험놀이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삶의 낯을 잃고 살아가는 중에 또다시 예전의 영광을 찾을 가능성을 찾게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reptilian과 인간적이 생쇼를 하며 만들어낸 하이브리드 종족. 영웅은 하이브리드 종족에게 신의 유전자를 녹여 스며들게 하였고, 이제 신들이 원했던 것처럼 그렇게 교활하지도 않고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지만 반신의 능력을 가진 그 정도의 종족이 탄생하였고, 이들의 수는 점점 늘어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번성하기 시작한 하이브리드 종족, 그냥 신의 자녀라고 하자. 이들은 부모되는 신과 인간과 reptilian족에게 예의를 갖췄고, 이들이 후대에 천사라고 불리우는 존재, 외모는 인간과 reptilian족 형상을 섞어 놓은 것 같았으나 신의 권능 또한 받았기에 외모는 그 어떤 것으로 변할 수 있었고, 단백질 섭취를 거의 하지 않아도 햇빛만 받아도 에너지를 모을 수 있었기에 특별히 먹지 않아도 잠을 자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는, 어쩌면 지구상에서는 신 이외의 무적인 종족. 다행히도 이들은 인간과 reptilian처럼 창조자에게 대항할 의지는 없었고, 한번 부모로 모시면 죽는 날 그날까지 잘 따르는 원초적 습성 덕분에 후대의 인간들과 reptilian은 이들의 보호를 받으며 다른 외계로부터 침략을 받을 염려는 거의 없어졌다. 금 채취가 다 끝난 시기, 지구에 방문했던 신들은 그동안 채취한 금과 자신들의 자녀를 데리고 자신들의 고향 행성과 연결된 웜홀을 생성, 그렇게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지구로 타고 온 거대 함선은 함께 고향으로 갈 수 없을 정도로 웜홀 사이즈는 맞지 않았기에 지구상 가장 추운 그곳, 깊은 곳에
거대 함선을 방치한 채 고향으로 그렇게 신들은 자녀들을 데리고 떠나갔다. 그렇게 지구상의 인간족과 reptilian족이 남게 되었고, 지하에 자리 잡은 reptilian족은 인간족과 거의 마주치는 일이 없었고, 인간족과 거의 마주치는 일은 없었어. 지구상 어떤 문제 생길 시, 이 지구 행성에서 어떤 대외적인 문제가 생길 시 중재자 역할만 하며, 그렇게 두 종족은 각자의 삶을 영위하게 되는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으나 부모 종족을 보려고 이 땅에 찾아올 신의 자녀, 그 종족은 신의 거대 함선을 가지러 오는 그날이 오긴 올 것이다. 남극의 얼음은 거대 함선에 의해 유지되어 오고 있었으나, 서서히 그 거대한 얼음들이 녹아가는 현상, 이렇게 발생이 되는 이유는 인간족과 reptilian족에게 거대 함선이 떠나갈 때 지구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천천히 녹이는 중이라 볼 수 있겠다. 거대 함선 근처에 신들의 별과 연결된 웜홀이 발생시키려면 막대한 에너지와 그만큼의 시간도 많이 걸리니, 아마도 남극의 빙하가 녹는 것을 봐서는 신의 자녀가 이 땅에 방문할 시기가 되었다고 보는데, 자, 여기까지 할게. 오신님들은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다. 인간은 과연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신이 창조해서 이렇게 느긋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신이 창조는 했지만 여러 생물체들이 실패한 실험체였고, 그나마 양호한 모습의 인간족이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게끔 봐줬다? 사육하고 있다? 감옥 행성이었고 범죄를 저지른 종족의 영혼을 인간의 육신에 가뒀다? 뭐를 믿고 계신지 참으로 궁금하네요. 의견이 있거나 별도로 상상한 게 있으면 댓글에 좀 부탁드릴게요. 좋아요도 좀 해주고. 지금까지 개구리의 세 손가락 TV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해요.